천안함은 이렇게 함수와 한미와 이 탑과 이 연돌과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식 철판을 갖다 끼워 맞추면요, 다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폭발이라는 파괴에는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이 철판이 여기에 맞는지 저기에 맞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때 폭발입니다. 대체로. 천안함이 더군다나 두동강이 났을 때는 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어야 하죠. 하지만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두동강이 났어도, 아니, 이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5동강이 났어도 그것들이 온전하게 살들이 붙어 있어서 다 재조립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요. 이렇게 아래를 감싸고 있던 철판이 무엇인가가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. 우리가 보기에 이 밀려 들어온 양이 사실은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들어온 거지만, 천안함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밀고 들어온 양이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좀 작아요.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변형이 왔어야 되지 않는가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국방부가 공개한 TOD 동영상을 보면 의문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. TOD 동영상을 촬영할 때 배 아랫부분이 보이는 표류하는 천안함 함수가 반대편으로 뒤집어져서 아랫부분에서 절단면이 보이는데요. 이것을 한 컷 한 컷 보면은요, 이 동그란 C자형의 구멍이 생각보다 깊습니다. C자형이 점점 잘 보이죠? 좀 전에 말한 이 밀려 들어간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다지 이렇게 잘라진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저 안쪽으로 그다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. 거의 일직선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상황인데, 이 배가 옆으로 누워서 이쪽에서 바라본 최초의 동영상에는 이게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. 그렇죠? 이 부분이,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. 이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밀려 들어간 부분이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. 거의 평형을 유지하는 듯한,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. 좀 더 보면요, 아랫부분이 드러날 때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. 이렇게 아랫부분이 드러날 때는요,
완전히 구멍이 누군가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만큼 C자가 선명합니다. 어쩌다가 한번 잘못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속된다는 거죠. 이렇게요. 푹 들어갔습니다. 그렇다면 철판이 안으로 완전히 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? 뒤쪽으로.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여기는 물속에 잠겨 있지만 TOD에서 아슬아슬하게 하필 요 기준을 두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잠겼다가 올라왔다 하는데 이 부분이 보일 땐 훨씬 더 그것이 쑥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. 그렇죠? 양이 많죠? 예, 보이는 양이 많습니다. 이렇게요. 분명히 보이는 양이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것을요,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정도의 비율을 보입니다. 이 절단면을 기준점을 잡으면 이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죠. 지금 물속에 있는 부분을 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이므로 이 정도가 5m. 그러면 이 구멍의 크기는 약 2에서 3m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 약 2m 이상 움푹 들어갔다는 거죠, 지금.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그림상으로도 지금 이 들어간 양이 적다는 겁니다.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전시가 됐다면 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갔을 것이고 사람들은 물어봤겠죠. 무슨 어뢰가 터졌는데 이렇게 여기만 움푹 들어가냐. 버블제트 어뢰는 기본적으로 절단면을 중심으로 폭넓게 이렇게 파괴하면서 엄청난 폭풍처럼 밀고 나가버립니다. 그런데 천안함은 이 정도 크기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. 설명하기가 어려웠겠죠. 그래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을 이 정도로 이렇게 완화시켜 놓은 게 아니냐.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움푹 들어간 양과 이 양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. 이쪽으로 무언가가 밀고 들어왔을 때 좀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사진을 보면요. 좀 확대하겠습니다. 어떤 물체가 저쪽으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
혹은 여기서 어뢰가 터졌는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배가 볼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볼록하지 않습니까?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. 제가 이 함 안정기를 먼저 분석하면서 함 안정기의 파손은 어뢰가 폭발해서 어뢰 힘이 이 철판을 안쪽으로 휘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이 방향을 무엇인가가 충격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안쪽으로 휘어진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자, 무엇인가가 여기를 충격해서 이 철판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면 그 뒤에 있는 철판도 역시 철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 철판이 휘어지는 양에 비례한 만큼 안으로 들어가야죠.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.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TOD의 그 C자형만큼 이 전체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혹시 이 함 안정기를 걸고 잡아 뽑아내지 않았느냐. 안으로 쑥 들어갔던 것을 밖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그 움푹 들어간 것을 완화시켜서 전시하기 위해서 여기를 걸고 힘을 준 변형을 누군가가 일으켜 놓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추정이고 의심일 뿐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충돌 사고에 비례해서는 이곳이 이상하게도 볼록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이 함 안정기는 이런 방향으로 충돌로 해서 안으로 철판이 휘어지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데 이 부분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 바깥으로 뚫려 있습니다. 즉,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. 지금 금이 가서 철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. 과연 이게 아래에서 위로 치는 힘의 충격에 의해서도 이런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것을 걸고 잡아 뜯진 않았을까?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걸고 당기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있었다면 혹시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. 일단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의심은 일단 의심만으로 두고 숙제로 남겨둘까 합니다. 아무튼요. 이 부분은 TOD에서 본 깊숙이 들어간 양보다는 적다. 그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TOD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덜 들어가 있느냐.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부분을 했으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기에 이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요, 이제 다른 방향에서 몇 번 더 보겠습니다. 자, 그 부분은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 부분인데요. 다른 부분들은 이 잘라진 부분들이
모두 그곳의 철판들이 대부분이 자기 모습을, 자기 원 재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그렇지를 못합니다. 잘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. 요거만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요 모습이 쭈글쭈글해요. 때를 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의 철판은 비록 크게는 변형이 됐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요. 어떤 외력에 의해서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약간 긁힌 자국도 덜어는 있지만 유독 이 부분만큼은 느낌이 다릅니다. 즉 무언가 이 철판 자체에 이렇게 밀착이 된 혹은 강한 철판 면적대로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다른 사진으로 보면 안쪽 역시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도 벗겨지고 안쪽 철판도 좀 휘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이건 또 다른 사진인데요. 크게 확대해 보면 역시 이쪽 건 아닙니다만 역시 단순하게 외력에 의해서 잘라져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별도의 자체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구겨짐이 보입니다. 이 사진은 또 다른 방향에서 본 건데요. 이 주변은 외력에 의해서 이 끝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잘라져 나간 모습이지만 이 아랫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뭔가 자체적으로 외력에 의해서 구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인데요. 좀 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여기만 어딘가 좀 너덜너덜하다고 할까요? 빨래로 치면 이건 쫙 편 빨래라면 이 부분은 아직 쭈글쭈글하게 뭉쳐진 빨래같이 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다른 사진입니다. 안쪽 천안함은 바깥쪽에서 밀고 들어온 충돌이기 때문에 이 안쪽 철판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. 즉 긁힘도 별로 없어야 되고 이런 내부 물품에 긁힐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전반적인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이런 흔적은 없어야 하는데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? 그 철판이 그렇게 쭈글쭈글한 원인은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그곳이 원래 붙어 있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곳이 바로 이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 철판의
이 부분입니다. 그 쭈글쭈글한 철판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던 철판입니다. 그런데 이곳이 상당히 많이 상해 있죠? 이 별도로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을 보면 여러 군데가 상해 있지만 아까 그 조각처럼 나 있는 철판의 자리가 이곳인데요. 역시 그 자리를 떼어낸 자리에도 뭔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흔적이 보입니다. 좀 더 깊숙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철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끝내기 전에 덧붙이고 갈 것은 이 철판은 쭈글쭈글해진 상태, 즉 외부에 충격을 받아서 직접 충격을 받아서 쭈글쭈글해진 상태임과 동시에 그 원래 있던 자리 역시 이렇게 이런 곳 여기 외력의 힘을 받아서 여기 역시 망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즉 이 철판이 외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 안쪽에 이 철판도 같이 변형을 일으켰을 것이므로 이 철판의 모양과 이 바닥 기둥의 변화한 파괴된 흔적과는 일치한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원래 여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철판의 모습은 이것처럼 큰 변형이 없었겠지만 물론 이건 지금 변형이 있는 거지만 원래 동그란 철판이었을 때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안쪽에 있던 이 굵은 받침 쇠들도 같이 충격을 받아서 변형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철판은 바깥에 있었고 안쪽에 있는 철판들이 안쪽에 있는 쇠 두꺼운 기둥들이 이 정도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 철판이 바깥에 있을 때 이 철판을 가격하면서 이 철판 뒤쪽에 있는 이 쇠들이 이렇게 변형을 일으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즉, 다른 곳은 몰라도 유일하게 이곳만큼은 외부에 충돌이 있었고 이 철판을 충격함으로써 이 철판의 뒤쪽에 있던 이 부분들이 변형을 일으켰다. 그러므로 이 철판은 외부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은 흔적을 지닌 유일한 철판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
이곳 말고 만약에 다른 곳도 이곳처럼 변형을 일으킨 곳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. 그런데 없다면 유일하게 이곳만 그런